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기술원의 백동칠입니다. 지금부터 한 30여 분간 아날로그 서킷 실무에 대해서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개요 및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스파이스 툴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물론 뭐 생소하다 보니까 스파이스란 말이,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로 시뮬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가 한 5년 내지 10년 전에는 이렇게 별도의 회사들, 그러니까 케이던스나 또 뭐 NI, 그다음에 시메트릭스, 티나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독자적인 툴로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또 활용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그 이런 다 아시겠지만 아날로그 랩, 그다음 리니어, 그다음 TI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직접 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웹상에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수량이 많은데, 저희 이 강의에서는 이 케이던스의 이 스파이스를 가지고 아마 가장 뭐 대표적인 툴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툴을 사용하시다 보면 나머지 이쪽들은 뭐 거의 다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코어가 미국의 UC 버클리에서 나왔던 스파이스 코어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웹 베이스로 돌아가는 이런 툴들도 거의 동일하고요. 대부분 이쪽 그 반도체 메이커에서 제공한 툴들은 무상이고, 여기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사이트에서 들어가 보시면 그 밴드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왜 이렇게 웹 베이스로 이 반도체 업체에서 제공하냐 하면, 요즘 IC들이 이제 보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예전처럼 자기네들 서킷을 공개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 그 메이저 업체들은 각각의 툴을 다 그 웹 베이스로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피스파이스 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예 몇 가지 보여드리고, 또 저희 강의 전체에 대해서 한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사용할 툴은 스키매틱스, 즉 마이크로심사의 툴인데, 앞서 보여드렸지만 현재는 이 오아캐드가 다시 케이던스로 넘어가는 바람에 현재 UI는 오아캐드 UI가 주로 쓰이고, 지금 제가 강의 드릴 이 스키매틱도 역시 현재 그 케이던스사에서 릴리즈한 툴에 이미 이 스키매틱스도 지금 UI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강의 목적상 오아캐드 쪽 UI를 써버리면 그 툴 가르치는데 한 하루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강의 목적이 툴 교육이 아니라 회로 교육이다 보니까 툴에 무게를 주지 않고 간편한 툴, 즉 마이크로심사의 오리지널 버전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메뉴를 보시면은 뭐 다 익히 다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새 파일 열기, 뭐 파일 열기, 저장, 그 다음에 확대 축소 명령들, 그 다음에 뭐 선 그리기, 그 다음에 디지털에서 필요한 버스 그리기, 그 다음에 부품 넣기, 그 다음에 뭐 부품 편집기, 그 다음에 이쪽이 내가 무슨 시뮬레이션을 할 건지 시뮬레이션 조건 결정,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실제 회로가 다 그려진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면 결국은 파형을 봐야 되니까 전압 파형 보기, 전류 파형 보기,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V하고 I는 뭐냐 하면 회로의 직류 상태 전압 관찰하기, 또 회로의 직류 상태 전류 관찰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VI는 회로의 그 디지털 멀티미터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 이쪽 좌측에 있는 프로브 형태는 실제 그 파형을 보겠다,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메뉴는 뭐냐 하면 실제 시뮬레이션하고는 무관하고, 회로에다가 뭐 부연 설명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글자를 써서 뭐 이 회로는 무슨 회로다, 뭐 글자 쓰기랄지, 네모 그리기, 동그라미 그리기, 뭐 선 긋기, 또 그림 넣기 해서 실제 스키매틱 시뮬레이션하고는 관계없이
그 스키매틱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뭐 액세서리로 할까 다큐멘트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게 요 5가지 키만 아시면 됩니다. 물론 아주 많은 기능이 있지만 결국은 회로를 그리고 스파이스의 플로우를 보시면 결국 회로를 먼저 그리고 내가 무슨 해석을 할 건지 셋업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끝난 다음에 run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실행이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조건대로 여기 파형이 나타나겠죠. 이게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런 4단계가 있는데 최초 단계가 결국은 회로를 그려야 되는 단계고, 자, 회로를 그린다면 결국은 뭐 부품을 넣고 그 다음에 뭐 부품을 넣다 보면 회전이나 플립이 필요하겠죠. 플립이라 하면 좌우 미러로 보시면 됩니다. 회전은 90도 회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부품을 회전하고 배치를 한 다음에 선을 그려야 되겠죠. 와이어. 그래서 라인이 아니고 와이어가 정기적인 와이어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회로가 끝나면은 이제 실행을 하면 되죠. 여기서 빠진 게 셋업인데 셋업은 좀 복잡했기 때문에 일단 아주 간단한 회로를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스, P스파이스의 가장 장점은 이렇게 몇 가지 키로 내가 원하는 회로를 바로 그리고 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가장 그 강점이 있습니다. 다른 툴은 뭐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 그 절차나 단계가 좀 복잡한데 이 툴은 그 시뮬레이션의 목적이 있지만 그 엔지니어가 사용하기에는 거의 뭐 극단적인 말로 한 10분만 딱 들어보면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접근성이 좋다는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툴을 까시고 뭐 이건 물론 제가 지금 이 프리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학생 버전 내지 이블레이션 버전인데 뭐 엔진은 어차피 정품과 똑같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선 실행을 제가 시켜놨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심 스키매틱스를 실행하시면 New라고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작업창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설명을 보셨지만 이쪽 커맨드들이 뭐냐 하면 회로 시뮬레이션하고 상관없이 뭐 글자를 쓴다거나 그림을 그려주는 그 부연 설명하기 위한 용도고, 이쪽이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메뉴들을 밖으로 다 빼놨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잠시 설명드렸었지만 기억이 잘 안 나겠습니다만 요 펑션들이 바로 자주 우리가 회로를 설계하던 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로 메인이 쓸 거는 부품 넣기가 바로 이 창이 되겠죠. 게이트 표시에다가 상한경 표시니까, 그죠? 어떤 부품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컨트롤 G하고 같습니다. 컨트롤 G라고 해서 여기서 G의 의미는 get new part에서 컨트롤 G 하면 부품 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눌러도 되고 컨트롤 G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트 브라우저에서 부품 창고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원되는 부품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글을 그리면 간단하게 직류 전압 뭐 배터리 하나 집어넣고 저항을 하나 둘 직렬로 구성을 하고, 스파이스에서는 모든 그 전압의 기준이 되는 접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접지를 여기 하나 반드시 달아줘야 됩니다. 그럼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저항이니까 부품명은 당연히 R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R을 집어넣으시면 바로 부품이 불러집니다. 그럼 이것도 R일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직류 전압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류니까 DC, 전압은이니까 V, 그래서 VDC가 되겠습니다. 직류 전류원은 IDC가 되겠죠. 자, 현재는 VDC, 즉 배터리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접지가 되겠습니다. 스파이스에서는 툴마다 틀리지만 뭐 GND라는 명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 이 툴에서는 AGND를 쓰겠습니다. 여기서 A의 의미는 아날로그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간단한 회로를 쓰고, 여기 예를 들면 제가 5V를 입력을 하고, 이 저항을 1kg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전압이 얼마가 나올까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일단 뭐, 회로적인 해석을 하기 전에 툴을 소개하는 거니까, 자, 5V가 더하고 저항이 1kg 이렇게 분압이 되어지니까, 똑같은 저항이니까 아마 여기는 2.5V가 걸릴 겁니다. 자, 요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할게요. 부품 넣기. 이걸 누르거나, get new part, 혹은, 컨트롤, 키보드에서 컨트롤 G를 누르시면 창이 똑같죠? 자, 그럼 저항을 불러야 되니까, R. 그리고 아직 여러분 처음이니까 그냥 엔터 쓰시죠. 뭐. 여기 보면, closed는 그냥 닫는 거고, place는 이 창을 둔 상태에서 놓는 거고, place close가 뭐냐 하면 부품을 놓고 이 창을 닫겠다 뜻인데 엔터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처음이니까 자, R 치시고 R 보이죠? 레지스터 나옵니다. 그럼 엔터 치세요. 그럼 하나 배치했습니다.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을 때 두 번째 저항은 회전을 시켜야 되죠. 아까 배웠지만 회전은 로테이트니까 컨트롤 R을 치시면 됩니다. 그럼 90도씩 돌리죠. 자, 두 개. 자, 이제 저항 끝났죠? 부품 이제 저항 외에 직류 전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취소를 해야 됩니다. 취소는 키보드의 ESC 혹은 마우스 우측 키입니다. 자, 화면이 너무 작죠? 이럴 때는 여기 네 가지 명령이 있는데 뭐 확대를 쓰거나 축소를 쓰거나 아니면 피트 명령이 좋습니다. 이 피트는 뭐냐 하면 내가 그린 요 내용이 화면에 채우는 겁니다. 자, 피트. 자, 됐죠? 뭐 적절히 배치하시고. 자, 이제 이쪽에다가 직류 전압원을 달아야 됩니다. 다시 컨트롤 G 혹은 누르시고 VDC 그리고 Place and Close 혹은 Enter. 자, 적절히 배치하시고. 자, 이제 요거는 하나만 하면 되니까 마우스 우측 키를 취소를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접지를 달아야 되죠. 접지도 맹 부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맹 똑같이 부품 넣기 컨트롤 G. 자, 접지는 아까 뭐라고 했죠? GND가 아니고 AGND 겠습니다. AGND Place and Close 적절히 배치를 합니다. 여기. 자, 다시 피트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하면서 피트 쓰시면 좋아요. 자, 이제 부품은 다 놓았습니다. 자, 와이어를 꺼야 되겠죠? 와이어는 여기 메뉴에 당연히 있겠죠. 워낙 많이 쓰는 명령이니까 뒤져보시면 연필 모양 있죠? 가는 선, 굵은 선이 있는데 이건 버스입니다. 나중에 이 스파이스는 디지털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트 단위의 데이터들은 버스 처리하면 되고 지금은 뭐 아날로그니까 자, 버스 혹은 와이어니까 핫키로 컨트롤 W 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이걸 하셔도 되고 컨트롤 W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출발점에서 마우스 좌측 버튼을 딱 누릅니다. 핀 끝.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찍고, 자동으로 꺾이죠. 손 띄고, 마우스를 옮겨서 도착 지면 다시 레프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출발에 찍고, 마우스 손 띄고, 도착한 다음에 다시 레프트 키를 누르시면 돼요. 출발에 찍고, 도착에 찍고, 출발에 찍고, 다시 손 띄고, 도착에 찍고. 다 그려졌죠. 자, 이제, 회로 작업 끝났으니까 와이어 작업 마우스 우측키 눌러셔서 취소하시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압은 0V가 아니죠. 0V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 더블 클릭하시면 이 전압을 5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 5 오케이. 자, 피트 됐죠? 피트 된 다음에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새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자, 저장. 자, 빨간 디스켓 저장하시고 어디에 하면 가능하시면 이 툴이 깔린 쪽에서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심 EV8 폴드 밑에 뭐 프로젝트 밑에다가 가능하면 영문으로 저장을 하십시오. 예를 들면 뭐 저항 두 개 해로니까 뭐 R2 한글은 적지 마시고 가능하면 R2 뭐 어플리케이션 01 뭐 이런 식으로 확장자는 SCH입니다. 스키매틱의 약자입니다. 저장. 자,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다 그렸으니까요. 자, 시뮬레이션은 여기 찾아보시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뭔가 빨간 불이 쭉 지나간다 이 뜻이죠. 그죠? 이게 핫키로는 F11입니다. 자, 돌리시면 여기 보면 pSpice AD라는 게 이게 바로 스파이스 엔진입니다. 지금 현재 파일 네임, 부품 수는 3개, 뭐 메모리는 얼마 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정상으로 끝났다는 얘기죠. 자, 이제 뭘 봐야 되죠? 여기 뭐 이런 데 전압 상황, 또 전류를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땐 프롭을 찍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VI, 이게 바로 디지털 멀티미터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V 찍으시면 각 노드의 전압들이 다 나타납니다. 친절하게. 이제 접지는 당연히 0V가 되죠. 그 다음에 전류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이 전압 전류는 직류입니다. 교류가 아니죠. 자, I를 찍으시면 커런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커런트는 방향이 있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딱 찍으시면 친절하게 전류의 방향을 빨간색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뮬레이션 조건을 우리가 따로 주지 않고 바로 돌렸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VI 기능은 디폴트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안 하든 스파이스 알고리즘 자체가 직류 스테터스를 우선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셋업 없이 바로 저희들이 그리고 바로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전압이 나오는 이유는 직류 상태의 바이어스나 전압 전류는 자동으로 혹은 디폴트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끄시면 다시 꺼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저항값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자, 10kg. 재미없죠? 10kg 하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40kg. 이런 식으로 저항값을 바꾸시고, OK. 자, 여기는 전체가 50kg고 40kg니까 5분의 4가 걸리니까 아마 제 계산엔 4V가 걸리겠죠. 자, 이렇게 회로가 바뀌었으면 다시 또 런을 해야 됩니다. F11 혹은 시뮬레이션. 그리고 V를 찍으시면 전압이, I를 찍으면 전류가 이렇습니다. 상당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하는 김에 이 옆에다가 뭐 인덕터나 코일을 한번 달아볼게요. 자, 그러면 자, 다시 부품 넣기 이거죠. 혹은 컨트롤 G, 여기서 G가 get new part의 의미입니다. 컨트롤 G 혹은 누르시고, 자, 인덕터는 L이 되겠죠. 코일 인덕터 나오죠. 플레이스. 자, 얘를 뭐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한 개만 놓고 마우스 우측 누르면 취소. 캐패시터를 여기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부품 넣기 C, 그리고 플레이스. 그리고 자, 얘는 회전해야 되니까 아까 배웠죠? 로테이트, 컨트롤 R 배치하고 마우스 우측 취소. 그 다음에 여기 와이어 연결하면 이제 RLC 회로가 추가가 됐습니다. 컨트롤 와이어 혹은 연필. 자, 찍고 출발점에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마우스 우측 취소. 뭐 회로적으로 지금 직류가 이쪽으로 못 오르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아마 여기 4V가 걸리고 0, 여기 5V 걸리겠죠. 지금은 뭐 회로적인 의미는 없고요. 그냥 뭐 여러가지 부품들 사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다시 실행 하면 이제 또 전압을 보시면 뭐 거의 같이 뜨죠. 인덕터는 원래 직류에 대해서 숏뜨죠. 그래서 여기 4V가 걸린 겁니다. 그리고 캐패시터는 직류에 대해서 오픈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전류 이렇게 흐르고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회로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아주 지금 하신 거는 간단한 거 한번 하셨고요. 이게 지금 스파이스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해석의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결국은 회로를 먼저 그리고, 자, 부품 넣기 컨트롤 G, 회전 R, 플립 컨트롤 F, 와이어 컨트롤 W, 그죠? 그래서 회로를 그린 다음에 아까는 바로 우리가 실행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제대로 우리가 스파이스를 활용하시려면 이 세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AC 스윕이 있고
DC 수입이 있고 이 트랜지언트 수입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더 아까 우리가 봤던 직류 바이어스 해석이 아니라 이제 그래프적으로 보시려면은 바로 이 세 가지 해석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AC는 뭐냐 하면 AC는 교류의 뜻이 아니고 X축이 주파수일고 Y축이 뭐 이득이거나 전압 전류일 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필터, 로패스, 하이패스 이런 거 할 때는 X축이 주파수가 되죠. 그죠? 이게 주파수가 되고 Y축은 뭐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할 때 바로 AC 수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스에서 AC 수입은 우리말로 하면 뭐 주파수 해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필터나 어떤 정폭기에 주파수에 따른 이득 특성을 볼 때 그럴 때 주로 AC 수입이 쓰이죠. 그 다음에 DC 수입은 뭐냐 하면 우리말로 보면 그냥 직류 수입인데 이때 이 DC는 직류가 아닙니다. X축이 뭐 저항값이거나 뭐 혹은 코일값, 콘덴서값 혹은 뭐 전압값, 전류값 이런 식으로 X축이 소자값일 때 소자의 값, 즉 소자라 하면 전압소자, 전류소자 혹은 RLC 뭐 이런 부품들을 수입할 때 쓰는 겁니다. 조금 개념이 어려운데 어떤 예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우리 다이오드 커브 같은 게 있죠. 다이오드를 이렇게 해놓고 이 직류 전압원을 뭐 0에서 뭐 이렇게 2V로 쭉 회전했을 때, 가변했을 때 이 다이오드로 또 통하는 이 순방향 전류 그래프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X축이 이 전압이 되고, 그죠? Y축이 아마 이 도통 전류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턴온 전압 뭐 0.7. 그 다음에 리버스로 걸면 블랙다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0이다가 쭉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 보실 때 X축이 뭡니까? 바로 전압이죠. 전압 1. 이럴 때 바로 쓰는 게 DC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흔히 쓰는 겁니다. 사실 AC 수입, DC 수입은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계측기로도 별로 많이 쓰이지 않지만 마지막에 이 트랜지언트는 순수 우리말로 하면 뭐 과도의 뜻인데 사실상 타임의 뜻입니다. 그래서 X축이 시간일 때 Y축이 나타나는 값, 즉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쓰시는 오실로스코프 기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의 시간에 대해서 뭐 이런 사인파를 넣었더니 뭐 반전된 이런 빨간 출력이 나오더라. 여기 나타나는 것은 전압이거나 전류.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스파이스의 한 80% 이상이 기능이다. 이런 트랜지언트로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DC 수입은 주로 뭐 다이오드나 반도체 커브 볼 때 많이 쓰이고, 또 이쪽은 좀 드물게 하지만 뭐 앰프나 필터의 컷오프 주파수나 뭐 게인 특성, 전 주파수에 대한 게인 특성, 그걸 우리가 전공용어로 오버올 게인이라 하죠. 그죠? 뭐 그런 거 볼 때.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시간 해석, 트랜지언트는 오실로스코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제가 회로 하나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간단한 회로를 한번 그려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저항 두 개하고 이 캐패시터를 매달아 가지고 이 바이어스 해석은 이미 한번 했죠. 이건 됐고, 이제 주파수 해석에 해당하는 AC 수입, 그 다음에 소자 해석에 해당하는 DC 수입, 그리고 스코프와 같은 트랜지언트 이 세 가지를 한 회로를 가지고 해보는데 단지 해석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이 소스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현재 이 강의에서는 뭐 인트로 입장이라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짧은 시간에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저항 2개 1kg, 콘덴서 하나, 소스죠. 자, 그러면 AC 먼저 보여드리고 DC,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렸으니까 다시 new 하고, 자, 아까와 똑같이 다시 반복하면 부품 넣기 R, 저항 엔트 하나 쓰고 다시 회전 컨트롤 R, 다시 끝,
그 다음에 피트 한번 시켜주고, 자, 이제, 처음 해석이 주파수 해석이라 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컨덴서가 두 개 옆에 들어가죠? 컨트롤 G 혹은, 자, C. 그리고 회전, 컨트롤 R, 다시 마우스 우측. 자, 이쪽에 주파수 해석을 할 때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VAC라는 소자를 씁니다. 자, VAC. 자, 여기 적어놨죠? Simple AC Voltage Source. 그래서, 회로의 주파수 특성을 볼 때는 반드시 VAC라는 소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 상세한 것은 본 강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엮고, 마우스 우측.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와이어. 컨트롤 W 혹은 이 아이콘이죠. 찍고, 다시 도착점 찍고, 출발 찍고, 가서, 찍고, 여기 찍고, 자, 여기서 접시 빠지면 안 되죠? 자, 제가 이걸 빼고 안 해볼게요. 일단, 이걸 뭐라고 할까요? P스파이스. 자, 그냥 런 하시면 회로가 어떤 일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라고 뜹니까? 창이 딱 뜹니다. 메시지 창이 뜨면서 뭐가 플로팅 되어 있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 와이어 전체가 지금 기준이 없죠. 원래 전압이란 게 어떤 0V, 즉 접지라는 게 기준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공중에 뜬꼴이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스 쓰실 때는 어떤 툴이든 어느 회사 툴이든 반드시 접지를 넣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 이쪽이 플로팅이 되어버리니까 이쪽도 플로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접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피트. 자, 부품 넣기. 접지도 부품이라 했죠. 자, A, GND. 자,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마음대로죠. 마음대로 놓으면 됩니다. 자, 마우스 우측. 자, 주파수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회로는 간단히 보면, 로패스 필터 비슷하죠. 왜냐하면, 주파수가 낮으면 얘가 무한대지만, 주파수가 아주 높아지면, 일로 이게 쇼트가 생기니까, 그죠? 저항 임피던스가 작아지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나중에 본강의에 설명드리고요. 자, 일단, 여기서 1을 집어넣어줍니다. 1V의 사인 웨이브를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10Hz부터 1기가까지 주파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특성을 봄으로써 이 회로의 주파수 특성을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메인 해석에 들어간 겁니다. 아까 이 기능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처음 쓰시는 요 시뮬레이션 전단의 요 아이콘이 뭐냐 하면 내가 아까 3대 해석 있죠. AC, DC, 트랜지언트 뭘 할 건지를 정하는 겁니다. 찍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AC, 자, 주파수 해석이라 했죠. 그 다음에 DC, 이게 바로 소자 해석이라 했습니다. X축이 소자 값.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쓰는 트랜지언트, 스코퍼 똑같다 했습니다. 자, 현재 이 기능이죠. 나머지 뭘까요? 나머지는 사실 액세서리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몰라도 됩니다. 물론 필요 때마다 땡겨 쓰시면 되고. 그 스파이스는 그래서 어떤 툴이든 AC, DC, 트랜지언트 이게 3대 기본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바이어스 포인트라고 뭐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툴도 처음 깔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능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든 안 하든 이 VI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구현하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AC 갑니다. 찍고 AC 해석을 할 때는 자, 지금 이게 하는 게 뭐냐 하면 X축의 범위를 제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주파수 해석할 때는 리니어가 아니고 디케이드죠. 즉 10진으로 하고 로그로 한단 말이고 스타트 주파수 10Hz 엔드 1kHz는 재미없으니까 한 1기가로 해볼까요? 그러면 1G 2기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게 뭐냐 하면 X축이 10Hz부터 1기가까지 수입한다. 즉 크기가 1인 신호를 10Hz부터 1기가까지 수입해서 여기서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때 여기 전압을 본다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 파연을 그려드리면 10Hz 신호는 아주 낮죠. 점점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나중에는 1기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이때 크기는 항상 일정합니다. 1이라는 크기를 준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다 됐죠? 오케이, 클로즈, 런. 일어나면 안 되죠. 파형을 보셔야 되니까. 그때는 이 프로브를 찍어야 됩니다. V를 찍으면 전압 프로브가 되고, I를 찍으면 전류 프로브가 됩니다. 프로브의 의미는 파형을 본다는 뜻이죠. 자, 놓고, 자, 됐죠? 마우스 우측. 그러면 이제 이게 10Hz부터 1기가까지 이어서 쭉 집어 여기서 때 여기에 나타나는 파형을 봄으로써 이 회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즉 높은 주파수 기가대나 또 낮은 주파수 10Hz, 수십 Hz에 어떤 영향을 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돌려볼게요. 바로 보이시죠? 바로 이게 지금 보이신 요 프로브의 파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지만 10Hz 보이시고 여기 1기가 보이시죠. 그래서 쭉 수입했을 때, 자, 이게 바로 뭐죠? 로우패스 필터가 되죠. 이쪽은 통과한다는 뜻이고 이쪽은 통과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로우패스 필터, 즉 AC 수입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C 수입은, 자, 이거 날려버리고, 그죠? 여기다가 직류 전압원이나 뭐 전류원을 달아가지고 한번 가변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배웠죠? 직류 전압원은 뭐더라? DC는 DC인데 직류 전압이니까 VDC 하시면 DC 볼티지, 즉 배터리입니다. 이게 Place and Close. 자, 0V인데, 자, V2입니다. 지금 이름이. 지금 제가 할 실험은 얘를 0V에서 마치 그 전압 제너레이터처럼 5V까지 쭉 가변했을 때 여기 나타나는 파형을 보는 겁니다. 안 봐도 아시겠지만 이게 2분의 1 회로니까 1kg니까 아마 여기가 0에서 5V로 가변을 시키면, 이걸 가변하면 여기는 아마 제 생각엔 콘덴서는 직류에 대해서 무한대니까 0에서 아마 2.5로 움직이는 게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 회로적 의미는 추후에 뭐 자세히 공부하고요. 자, 일단 자, V2란 놈을 0에서 5로 가야 되니까 또 다시 갑니다. 세팅, AC는 이제 끄고 두 번째 해석, 메인 해석인 DC로 갑니다. 자, 볼티지 소스 맞죠? 전압원, 이게 전압원이죠. 이름이 뭐죠? 0이 아니라 V2죠. V2. 자, 요게 바로 X축 범위를 정하는 거죠. 자, 리니어하게 얼마에서? 0에서. 아까 5까지 간다 했죠. 스타트, 엔드는 5V. 뒤에 볼트 안 적어도 됩니다. 인크리먼트는 뭐냐 하면 0에서 5로 갈 때 이 스텝을 얼마로 갈 건지. 여기다 1로 주면 너무 값이 크죠. 그래서 보통 한 1000분의 1 주는데 1000분의 1이니까 한 1mm만 하면 되겠죠. 1M 치시면 mm가 됩니다. 그러면 5000점을 찍는 겁니다. X축으로. 그때 요 프로브 전압이 나타나겠죠. 자, 여기서 의미는 V2 전압. 자, 맞죠? V2에 다시 설명드리면 V2의 전압원을 0에서 5까지 1mV 단위로 상승을 시켰을 때 여기 위치에 전압을 보자 이 뜻입니다. 자, 갑니다. 오케이. DC 수입. 자, 얘를 수입했을 때 0에서 5로 갔을 때 여기 얼마 나타날 거냐. 자, 런 돌리시면 보시다시피 이쪽이 X축이 바로 잘 안 보이시는데 요 V2가 0V에서 5V까지 수입을 한 거죠. 바로 이 전압이 지금 바로 이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때 요 그래프는 바로 아까 우리 프로브 찍은 지점, 즉 요 지점의 전압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예측했듯이 약 2.5가 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C 수입입니다. 자, DC 수입은 얘뿐만 아니고 이런 저항값들도 가변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주 뭐 기본적인 직류 전압만 바꿨을 뿐이고요. 이게 바로 DC 수입이고, 마지막으로 트랜지언트 한번 볼까요? 트랜지언트는 가장 우리가 늘상 보는 거죠. 자, 이거 끄고, 물론 이 전압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만 재미가 없죠. 자, 예를 들게요. 제가 여기 5V 집어넣고 트랜지언트 돌려봐야 어떻게 됩니까? 자, 0에서 예를 들면 뭐 10ms까지 돌려봐야 여기 직류만 나타나겠죠. 이 파형이. 그게 뭐 2.5가 됐든 얼마가 됐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사인 웨이브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연구실에서 혹은 실험할 때 우리가 펑션 제너레이터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걸 끄고 컨트롤 G 혹은 부품 넣기 해서 이제 사인 제너레이터죠. 그게 바로 사인은 사인인데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V가 먼저 나오고 SIN 치시면 이게 바로 트랜지언트 사인 볼티지 소스에서 V 사인입니다. 시그널 제너레이터인데 사인 웨이브 제너레이터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놓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 자, 여기 그냥 돌리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사인 소스를 넣었으면 적어도 몇 가지 팩터는 집어넣어야 되죠. 자, 이런 사인 소스를 넣었는데 스파이스가 자기가 알아서 이 값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죠? 여기서 여기까지 교류의 센터로부터 여기까지가 진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앰플리튜드 값. 이것도 집어넣어야 될 거고. 두 번째 또 뭘 넣어야 될까? 주파수 줘야 되죠. 주파수를 자기가 알아서 못 넣습니다. 예를 들면 뭐 1kH를 넣고 싶다 하면 얘는 1ms가 되겠죠. 뭐 이런 거. 주파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옵셋 값. 옵셋이 뭡니까? 어떤 이게 접지라면 교류가 타고 있는 이 직류 전압을 우리가 흔히 정기적인 용어로 옵셋이라고 합니다. 옵셋 전압.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V 사인을 쓰실 때는 반드시 진폭, 즉 앰플리튜드, 그 다음에 주파수, 마지막으로 교류가 타고 있는 이 직류 옵셋 값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교류는 옵셋이 제로죠. 그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사인에는 이 안에 속성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속성창이 보입니다. 거기 가시면 DCAC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설명드렸던 세 가지 반드시 여야 할 거 VOF가 바로 옵셋이고 AMPL이 진폭이고 프리퀀시가 주파수입니다. 자, 그래서 OFF는 일단 0 하죠. 뭐 0 0V 순수 교류다고 치고 Save Attribute 혹은 Ent.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폭 한 1V 해볼까요? Ent. 그 다음에 주파수 1kg 1K. 뒤에 헬즈 안 써도 됩니다. 이미 프리퀀시라는 게 알고 있기 때문에 Ent. 그러면 세 가지 팩터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럼 제가 이걸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런 사인 웨이브가 있는데 요 센터가 0V고 이게 바로 옵셋이죠. 그 다음에 진폭이 요놈이 1V란 말입니다. 앰플리튜드. 이거 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툴은 피크 투 피크를 엮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거는 VPP라고 하죠. 진폭하고는 틀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프리퀀시가 1kH니까 아마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1ms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 세 가지 팩터는 반드시 이어줘야지 이 V 사인의 파형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OK 하고, 자, 시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트랜지언트 끄고, 물론 이거 세 개 다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혼선이 있으니까 일단 트랜지언트 하시고, 자,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파이널 타임 있죠? 파이널 타임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스코프상에서 파형을 봤을 때 X축의 끝이 얼마냐입니다. 지금 1000나노면 여기가 1000나노 이 뜻입니다. 제가 만약 여기다가 3mm 적었으면 여기가 3mm가 되는 거죠. 자, 지금 근데 유의하실 게 지금 얘가 주파수가 1kH이기 때문에 이런 파형을 보시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ms를 했습니다. 따라서 한 3주기, 5주기 보시려면 여기가 끝점이 5mm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이널 타임을 정함에 따라서 여기서 이까지 볼 건지 아니면 이까지 볼 건지를 정하는 거죠. 현재 1kH니까 한 5mm 하면 적당하겠죠. 자, 그러면 파이널 값을 제가 5mm를 줍니다. 5mm 됐죠. 끝 이래놓고 런 하시면 여기 파형이 나타날 겁니다. 자, 돌려볼까요? 바로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비교해보자. 그러면 또 프로브 하나 더 다시 심어야 됩니다. V 프로브 찍고, 이게 바로 인풋이 되고, 이게 출력이 되겠죠. 아마 이 회로는 2분의 1 비슷한 회로죠. 자, 한번 볼까요? 런. 자, 이렇게 해서 파형이 보입니다.
이상으로 뭐 기본적인 메인 해석인 AC, DC, 트랜지언트가 끝났고,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 스파이스는 네 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그 기본 해석, 즉 바이어스 디폴트라고 해가지고 직류 상태를 보는 이 디폴트 해석, 바이어스 포인트는 자동입니다. 이거는 멀티메타, DMM 기능은 기본으로 되고, 그 다음에 앰프나 필터의 주파수 해석, 그 다음에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모스펫의 특성 곡선을 보기 위한 주로 DC 수입, 그 다음에 실제 리얼 회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시간 해석, 즉 스코프로 각종 파형을 보는 트랜지언트가 다 지원이 되죠. 그래서 디폴트 하나, 그 다음에 메인 해석 세 가지, 이걸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고, 또 활용도를 높이려면 뒤에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IC들 종류나 LDO나 이런 뭐 모스펫이나 LED나 이런 것들 모델을 가져와서 이 스파이스 툴에 이식을 시켜가지고, 이식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그 실제 그 표준 소자가 아닌 우리가 현재 쓰는 소자의 모델을 가져와서 실제 회로와 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전압 전류나 여러 가지를 관찰함으로써 회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회로의 최적화 설계, 뭐 나아가서는 원가 절감, 그 다음에 노이즈적인 측면에서도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해서 이 과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시고 저희 강의에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